월가이드 함께합니다. 미증시를 달군 소식들 함께하시죠. 이항영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나 오늘 첫 인사이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의 실적 업데이트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3분기 기업 실적 6%가량밖에 발표하지 않았지만 스타트가 아주 좀 순항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또 금융주의 실적도 괜찮았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발표되면 골드만삭스나 찰스 잡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게 발표되면서요. 주가 사상치 저가를 돌파했거나 아니면 사상치 저가를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업종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은 약간 쉬었지만 금융업종은 섹터의 금융업종은 오늘 다시 한번 사상치 저가를 기록했는데요. 일단 실적 시즌이 지난 주말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매주 한 번 정도는 실적을 업데이트하는 시간을 계속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까지 6%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79%가 기대 이상 실적을 발표했고요. 네. 60%는 기대 이상의 매출을 발표했기 때문에 평탄한 출발을 과거와 비슷한 수준을 지금 지속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3분기 이익 증가율은 4.1%입니다. 지난 9월 말 대비 이익 전망은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9월 말에 우리가 집계했을 때는 4.4%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 4.1% 정도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월가의 컨센서스로 잡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건 전망일 뿐이고요. 항상 다음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상을 웃도는 실적 발표하는 것이 미국의 상례이기 때문에 그런 전망들의 과거의 통계치를 접목시키면 이번에도 결국은 이익은 7%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팩트세키의 집계라고 보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분기별 이익 성장률의 그동안의 전망치와 실제치인데 전망치보다 15에서 20% 정도 쉽게 위로 우상향됐다는 측면에서 이번에다 7% 정도로 이익 전망은 결국 나오지 않을까라는 시각이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이익 전망이 상향된 섹터는 많지 않습니다. 이익 전망이 내려가면서 상향 시간이 많지 않은 건데요. 그래서 이익 전망이 늘 기존 전망대보다 상향된 거를 좀 주목하셔야 되겠는데 이익 전망 상향된 거가 지금 거의 유일하게 금융 섹터와 이미 소비재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섹터를 여러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4분기 이익 증가율을 보면 이제 다음 분기 4분기를 보면 이익 증가율은 14.2%이기 때문에 이번 3분기와는 사뭇 다르게 다시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기저 효과 때문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참고로 2024년 연간으로 보면 9.7%, 내년에 이익 전망이 더 상향됩니다. 그래서 14.9%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눈높이가 지금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다라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 이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더 지표를 보겠습니다. S&P 500의 이익 조정 비율은 6주 연속으로 지금 50포인트, 50% 이하를 갖고 있는데 이익 조정 비율을 또 헷갈려 하시는 분 계시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 계시는데 이익 조정 비율이라는 것은 S&P 500의 수많은 레포트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발표된 것보다 이익 전망을 상향시킨 것이 있고 내린 것이 있는데 통상 50%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우리가 그 기본으로 보고 있는데요. 6주째 50% 이하입니다. 즉 지금 이익 전망을 상향시키는 것보다 이익 전망을 내린 것이 조금 좀 낮아져 있다. 언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냐면 이익 전망의 상향치가 압도적으로 위로 올라갈 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은 횡보하는 구간으로 일단 이해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한편 섹터별로 보면 어떤 쪽의 어느 섹터 이익 전망이 더 상향되는 종목수가 많냐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소비재가 들어가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금융, 부동산 등의 이익 조정 비율이 50% 넘습니다. 즉 이들 섹터는 10개를 발표하면 5개, 6개, 7개가 이익 전망이 상향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에너지, 헬스케어, 소재, IT는 이익 전망의 하향 비율이 상대적으로 하향 비율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이익 조정 비율 그리고 이익 전망치의 상향 하향을 제가 두 가지를 같이 보면 공통되는 섹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금융 섹터와 이미 소비재 섹터입니다. IT는 반반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금융업종과 이미 소비재 섹터가 상당히 강한 흐름.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금융업종이 오늘도 사상체 효과를 기록하고 있다는 다 이런 이유를 갖고 이런 숫자를 기본으로 갖고 가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미 소비재도 다시 사상체 효과 근처에 와 있거든요. 이런 시장의 흐름을 잘 좀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소비재 안에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자동차 회사, GM이나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테슬라 들어갈 수 있겠고요. 가장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들을 본다 그러면 아마존 같은 것이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평탄한 출발을 보인 뉴욕 증시 어닝 시즌, 미국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거라 예정이 되고 있고요. 이익 전망 섹터는 금융업종과 임의소비재 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3분기 실적의 업데이트 상황 잠시 알아봤고요. 오늘 월가에서는 어떤 점을 좀 주목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블룸버그입니다. 오늘 반도체주 약세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ASML의 실적 유출로 반도체주가 급락했습니다. 일찍 나왔는데 그 실적이 실망스러웠습니다. ASML의 주가가 무려 26년 만에 최대 낙폭이었고 오늘 엔비디아도 좀 잠깐 멈춘 상황이었는데 반도체주를 깜짝 놀랐어요. 네, 주식 매일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오늘 특히 이제 ASML이 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죠. 왜냐하면 회사 측에서 보면 테크니컬 잘못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통계 발표하는 시초가 잘못됐는데 어찌됐건 실적이 발표된 겁니다. 하루 앞서서 이제 실적이 발표됐는데 이번 발표된 실적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적이 앞으로에 대한 가이던스나 이런 전망 이런 걸 발표했는데 예상했던 주문량, 그래서 수주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수주 사정이 절반 정도만 지금 받아들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일단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주가는 하셨다시피 26년 만에 최대폭 하락. 쉽게 해서 21세기 들어서는 최대폭의 하락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2025년 가이던스를 하향했는데요. 기존에 400억 유로가 일단 예상된다고 가이던스 예상했었는데 이거를 300억에서 350억 유로로 확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 이렇게 나르면 주가는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3분기 수주가 26억 유로로 발표를 했는데요. 컨센서스 전망이 53.9억 유로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느 지역에서 예상보다 훅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중국 얘기하는데 중국은 많이 나왔습니다. 절반 정도 중국의 전체 매출에서 한 48%, 49%를 차지하는데 다른 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앞으로는 일단 중국에 대한 수출에 대한 제한 이런 것 때문에 내년도 중국이 상당히 어려질 수 있다는 경고를 했거든요. 스스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느냐? 3분기 현재요. 총 매출의 3분기 기준입니다. 한 49% 정도 차지했는데요. 중국이요. 블룸버그에 따르면은요, 네덜란드와 미국 정부의 압박이 계속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미국 정부 때문에 하는 것인데요. 앞선 코너에서 얘기 드렸을 텐데요.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49% 차지하는 중국 시장 비중이 25%로 확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줄어들겠죠. 바로 이런 부분을 오늘 강조했기 때문에 오늘 ASML이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관련해서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약한 주문량과 실망스러운 2025년 전망이 이번에 3분기 실적 나온 것에 불구하고 주가를 크게 떨어뜨린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겠고요. 켄트에서는 또 거의 비슷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번 비관적인 전망이 상당히 실망스럽고 반도체 전반에 어떤 부담을 줄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AI의 성장 스토리에 대한 변화가 나타낸 것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4.5%가 떨어졌는데 엔비디아 오늘 사상 최고 도전하다 4.5% 떨어졌는데요. 이 요인이 크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선 코너에서 이제 미국에서 각 나라별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소식은 아닌데 실제로 오늘 그것보다는 이 말씀드렸던 ASML 때문에 주가가 다 같이 밀려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반도체 섹터 ETF 많은 분들이 SOXX를 아시고 SMH라는 게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또 3배짜리 많이 하시거든요. SOX3하고 많이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SOXX도 오늘 주가가 5, 6%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 반도체주에 또 많이 집중하신 분들은 오늘 또 좀 안타까운 하루로 기록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ASML이 1998년 6월 이래의 최대폭의 오늘 하락입니다. 다행히 시간외에서는 지금 반등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 TSMC, AMD 모두 다 약세였는데 사실 ASML이 지난달에 미국 정부가 기술의 대중 수출을 제한하면서 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좀 중국향의 매출이 감소되는 것이 이제 경고되는 거. 오늘은 AI 칩 수출을 미국에서 제한을 두겠다 했는데 자, 그것도 또 영향이 있었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거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 보겠습니다.
마켓워치에서 보도했습니다. AI 관련 매수 유망 주식 리스트입니다. AI의 4단계 투자를 강조하면서 유망 주식을 꼽았는데요.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나요? 네, 앞선 코너에서도 이제 오늘 뭐 AI주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다 떨어졌잖아요. 네. 마침 오늘 이제 마켓워치에서 보도 있지만 실제로 마켓에서 보도를 한 거고 이 분석한 건 골드만삭스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AI에 투자에 4단계의 흐름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어떤 주식을 지금부터 좀 더 봐야 되는지를 얘기했다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1단계는 뭐 누가 뭐래도 단기적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엔비디아 그 자체죠. 그래서 엔비디아라고 1단계는 엔비디아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단계는 AI 인프라 기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히트 쳤던 쪽이 바로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지만 AI 인프라 기업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공급업체 대표적인 뭐 아마존도 있을 것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있겠지만 더 많이 의외로 많이 올라간 것은 섹터로 보면 소위 원자력 발전 이런 관련된 ETF가 주식이 많이 떴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전력에 대한 수요하면서 AI 관련된 인프라가 많이 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1단계에서 지금 2단계를 막 지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 3단계, 4단계가 흥미로운데요. 3단계는 AI를 수익화할 잠재력 있는 회사라고 얘기하면서 그거는 결국 소프트웨어랑 IT 서비스라는 플랫폼 기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것이 들어온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4단계는 결국은 AI가 제동화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에 관련돼서 가장 큰 수익 증가가 기대되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은 아마 2단계라고 한다고 얘기하고 있겠고요. 실제로 올해 들어서 이와 관련된 뭐 투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27%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흐름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단계는 너무나 뻔하니까 제외하겠고요. 이런 2단계, 3단계, 4단계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다음에 준비해 봤는데요. 위에서부터가 2단계고요. 파란색이 3단계, 4번이 그 아래 초록색이 4단계 기업인데요. 상대적으로 3단계, 4단계는 주가 상승 이후에 좀 쉬고 있거나 상대적으로 여전히 큰 재미가 없다는 것인데요. 3단계 기업을 지금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발 도구를 같이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대표적인 것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걸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관련된 기업을 4-5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골드만삭스에서 선정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도, 그 일래스틱, 몽고디비,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것들이 지금 전형적인 3단계에 있는 기업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 가장 익숙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랑 스노우플레이크 정도 되겠는데요.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아까 보여드렸던 3단계 그래프를 뭐 전형적으로 이끌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다음은 몽고디비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데이터 분석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주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제시하는 3단계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월스트리트 헤드라인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누리자 실적 시즌입니다. 미국은요, 어닝 시즌 평탄한 출발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티그룹이 실적 시즌 큰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 6개를 꼽았다고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의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실적 시즌이 처음 들어가서 4주 동안 평균 S&P 500은 2%가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오늘 조사한 거는 시티그룹이 한 것은 상대적으로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갔던 그런 주식들을 뽑아왔습니다. 기준은 이들 기업이 예상치보다 더 높은 실적을 발표했던 경향이 높았고 그럼에 따라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고 상대적으로 특히 중요한 순현금 흐름도 예상보다 더 나왔다라는 관점에서 종목을 한 5-6개를 뽑았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FMC, 대표적인 소재 기업입니다. 큰 관심이 없지만 중요한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홈헬푸드입니다. 홈헬푸드는 대표적인 것들은 아마 홈헬푸드 익숙하지 않으시면 스팸을 하는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여러 번 최근 들어서 많이 그 고공행진으로 분류됐던 익스피디아와 부킹홀딩스가 이들 종목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한경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